네, 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네, 수요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웬스데이. 바로 바로 시작하나요?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일요일 잠깐 듣고 오시죠. 네, 일요일 거 잠깐 듣고 오시죠. 네. 아마 들으면은 저희가 그런 얘기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상에 대한 이야기. 누가 저희의 일상을 그렇게 재밌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 TMI 네. 중에 TMI였죠. 이들이 6시 몇 분에 일어나는지까지 네. 분 단위로 밝혀드렸던 게 아마 저희의 마지막 토크가 아니었나. 그 이후에 작가도 본인의 일상을 얘기를 하다가 일상을 지키겠노라 갑자기 선언을 하는 게 뭐냐면은 여행을 가면 난 행복할 거야.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상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여행 가서도 못 행복하다. 어쨌든 네. 이런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진리처럼 남아있는 누구도 실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일상을 잘 누려야 되겠다. 내 일상을 지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네. 저도 요새 비슷한 걸 느끼거든요. 이게 내가 퇴근하고 나서의 내 일상, 네. 마이 라이프를 이걸 내가 정말 지키겠다고 의식하지 않으면은 뭔가 침범 당하겠다, 잠식 당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여기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회사를 다들 다니시니까 이런 식의 침범에 대한 위기감이 조금씩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자기만의 방어 그게 있나요? 일상을 지키기 위한 나의 한 수. 저는 약속을 최대한 미리 잡는 편이에요. 2주, 3주? 최대한 한 달? 한 달 전에 약속을. 네. 그러면 번개보다는 네, 저는 조금 정해져 있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음. 왜냐면은 이게 갑자기 일이 생기면은 제가 계획했던 거를 못 지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상을 침범받는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속을 미리 잡는 게 저만의 좀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노니 씨랑 비슷하게 약속 관련된 건데 내가 가서 좀 힘들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거절을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예스맨이었거든요. 좀 네. 싫어도 그냥 가서 그냥 있다 오고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거절도 잘 하고 나 안 가겠다. 이때 못 간다로 하시나요? 아니면은 안 가겠다로 하시나요? 그냥 나 그냥 집에서 쉴게. 힘들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챈들러 씨는 뭐 그런 한 수가 있나요?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건 아닌데 일상을 지키려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긴 해요. 어떤 거냐면 저는 원래 되게 좀 걱정이 많아서 네. 다음날 이렇게 매일매일 중요한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출근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다음날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 같은 그죠. 거. 좀 해야지. 네, 내일 출근인데 내가 이 시간까지 밖에 있어도 되나? 혹은 이 시간까지 내가 깨 있어도 되나? 백수 때는 그냥 평일날 막 맥주 마시고 뭐 영화 11시에 틀고 이랬었는데 못 그러니까 뭔가 다음날을 준비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10시서부터 뭔가 스스로 마음 세팅을 그죠. 오늘 마감할 때다. 이렇게 하고 막 11시에 눕고 그렇죠. 약간 개콘 음악 나올 때처럼.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는 퇴근을 해도 그냥 다음날에 회사를 준비하는 시간인 것 같은 거예요. 퇴근을 해서 난 내일 출근을 위해서 쉬어야지. 가 돼버리니까 이게 내 일상인가? 좀 출근을 위해서 쉬는 곳인가 집이? 내 모든 그렇다 할 취미는 없었지만 네. 백수 때 내가 하던 그 모든 것들 사실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날 수능이 아니니까 다음날 수능이면 준비를 해서 10시에 눕고 이래야 되겠지만 다음날 수능이 아니라 어쨌든 그것도 일상이니까 다음날 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또 모르지만 그래서 점점 오늘 평일이고 내일 출근이지만 난 오늘 술 마신다. 술 약속을 잡진 않지만 집에서 혼자 나 술 마신다. 영화 좀 보다 자야지. 이런 식으로 난 내일 회사 준비 안 해. 의도적으로. 난 내일의 컨디션?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비슷한 게 금요일 밤은 항상 1시, 2시 이렇게 자는 것 같아요. 다음 날에 회사를 안 가도 되니까. 네. 이 마음가짐을 월화수목에도 해야 된다. 라는 게 저희 지금까지의 마음가짐이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힘들죠. 하지만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책 91페이지에는 만약 그때 내가 그 책들을 읽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내가 나를 잡은 손을 뿌려쳤다면 등 계속 만약 하면서 내용이 전개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두 분께서는 만약 나에게 있어 가장 큰 만약으로 남는 게 있나요?
지금 말이 안 살짝 나오네. 게스트할트 그거 왔어요. 네, 만약. 저에게 가장 큰 만약은 제 손에 땀이 안 났다면 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지금 됐을까? 다한증이 있는데 땀 때문에 제가 포기한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땀이 안 났다면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만약 내가 게임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요. 그때 방학이었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는데 그때 한번 확 찌고 나서 이제 조금 뭐 빠지고 찌고 하면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한테 있어서 살이라는 게 조금 강박관념 같은 스트레스로 하나 남아 있어서 그때 살이 안 쪘더라면 게임을 안 해서 살이 안 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저의 만약은 이거 또 이런 얘기인데 만약 내가 연대생이었다면 어땠을까? 이건 공대생이 아니어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보통 저희가 이렇게 만약 내가 이건 뭐 선택의 여지는 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지만 그 외국 시도 있잖아요. 그 그죠. 로버스트 네. 프로스트에 가지 그래, 않은 길. 네네. 이제 두 갈래 길이다. 난 이쪽 길을 갖고 저쪽 길인데 어떨지 잘 모르겠네. 보통 이런 경우고 내가 가지 않는 길을 내가 지켜볼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하필 집이 일산이기 때문에 서울로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항상 웬만하면 연대를 봅니다. 그렇죠. 제가 보통 서울에서 약속을 잡으면 광화문이나 종로 쪽에서 약속을 잡는데 그럼 광화문에서 버스를 타고 일산으로 돌아가요. 그럼 그게 연대 정문을 그렇죠. 싹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정문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문 앞을 지나가요. 사실 다른 학교의 대학교 정문을 이렇게 많이 볼 일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웬만해서는 뭐 일주일에 3-4번을 보니까. 저도 연대 정문 그릴 수 있거든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쵸. 네. 그리고 뭐 신촌 이거 뭐 홍대도 놀러 오고 신촌도 놀러 오지만 홍대에 놀러 온다고 해서 저희가 홍대 정문을 가진 않잖아요. 그쪽은 잘 안 가죠. 네. 근데 연대 정문은 유독 많이 보이고 거기 음. 버스 정류장도 크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연대생들이 이렇게 드르륵 타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연대를 다니고 신촌에서 대학 생활을 했더라면 나도 지금 저렇게 버스를 타는 사람들 중 한 명일 텐데 그랬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지금 저기서 술 마시고 있으려나? 뭐 집에 몇 시쯤 들어가려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좀 많이 펼치고는 하죠. 다음에는 한번 연대생 모셔가지고. 저 여태까지 연대생을 한 번도 안 모셨나요? 네, 연대생을 안 모셨네요. 연대생 한번 모셔가지고. 네. 한번, 연대 라이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듣다에 나오는 건데 이 정경화에 대한 엄청난 덕심을 작가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뭐 정경화의 음반을 제가 늘어질 때까지 들었다, 전집을 다 샀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거는 가볍게 요즘에 네. 내가 자주 듣는 요즘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누군가. 요즘으로 하나요? 요즘도 좋고 그냥 네, 내 인생에서 네. 내 이 사람 음악 때문에 뭔가 빚진 게 있다. 이 사람 음악에. 뭐 그런 아티스트나 그런 앨범이 있나요? 우리 논의 차트로 요새 네, 논의 차트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도넛맨? 도넛맨. 사실 뭐 도넛맨 미안해 이거 있잖아요. 네. 원래 저는 그것보다 쇼미더머니 나왔을 때 그 플로우식이 좋아서 그 둘이 배틀 장면을 계속 봤어요. 네. 근데 도넛맨은 잘하는데 매력이 매력이 없었죠. 없다. 네. 근데 제가 작년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 도넛맨 노래를 한 5개 다운받아서 갔었거든요. 근데 노래가 좀 와닿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반응은 그거예요. 잘하는데 임팩트가 없다. 저도 그거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잔잔하면서도 이제 공감이 갈 수 있는 가사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저는 도넛맨 노래를 요즘에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도넛맨 되게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막 진짜 음악을 좋아하니까 정말 빚진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인생의 아티스트는 그 엔리코 피에라누치라는 이탈리아의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의 그 라꽁띠 메디테라니라는 그런 어디서 앨범이 들어본 있어요. 것 같아요. 라꽁띠. 네, 라꽁띠 메디테라니. 무슨 뜻이죠? 라꽁띠.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아무튼 이 앨범이 진짜 제 인생의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앨범까진 아니거든요. 네. 앨범이라고 하면은 말할 앨범은 있는데 그건 그냥 앨범의 웬만한 곡들이 좋다고 이 정말 인생을 비쳤다 싶은 아티스트는 돈 맥클린입니다. 빈센트인가요? 빈센트인데
일단 저도 빈센트가 아마 돈 맥클린의 첫 음악이었지만 제가 정말 인생을 빚진 음악은 노래는 아메리칸 파이. 이게 8분 33초 되는 곡이거든요. 노래방에서 마지막 곡으로 불러야겠네요. 방송 불가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메리칸 파이 네. 들어봐야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3장부터 5장은 찍다, 배우다, 쓰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민철 작가님에게 사진을 찍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글을 쓰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처음 카메라를 손에 쥔 그 느낌부터 좋아하는 사진 취향, 그녀만의 독특한 취미 생활까지 마지막은 글을 쓰기 위해 살지만 살기 위해 쓰는 기록이라는 단어에 대해 그녀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 가장 잘 찍은 사진이나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으신가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은 제가 평소에 제 셀카를 거의 이번 네. 겨울에 눈처럼 찍거든요. 아, 진짜 안 찍어요, 거의. 안 찍는데 제가 먼저 좀 요청해서 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엔리코 피에라누치가 대한민국에 내한을 했는데 다시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네. 나이가 많은 분이라서. 근데 그분이 이제 공연이 끝난 다음에 음반 사인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사인만 받는데 네. 저 사인 받고 사진도 진짜 다시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사진 요청을 해가지고 찍었던 셀카. 네. 그게 저한테는 진짜 인상 깊었던 사진이죠. 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깐 6개월 동안 교환학생 간 적이 있는데 교환학생 벨기에로 갔는데 덴마크에서 찍은 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때 뭐 인물 사진을 찍은 건 아니고 그냥 강가에서 그냥 배경화면 하나 찍은 사진인데 네. 그때도 제가 지금도 그 벨기에 생활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진이 덴마크 사진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잘 찍었다고 이렇게 느껴서 제가 오히려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챈들러 씨에게 인상 깊었던 사진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주말에 그냥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숙사 학교였기 때문에 주말에 그냥 이렇게 나와서 공부를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학교가 뭐 청소를 하나 봐요. 주말에 사람 애들 없을 때를 틈타서. 그래서 그들이 옥상 문을 열어둔 거예요.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 봤죠. 학교가 옥상 웬만하면 안 열잖아요. 그렇죠. 위험하니까. 자살할까 봐, 네. 그래서 옥상 열고 웬만한 건물 옥상 가면은 이렇게 좀 더 옥상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옥상이 네. 옥상. 더 올라가- 이거 사다리 사다리 타고 타고 올라가야 올라가는데. 되는 옥상의 옥상. 거기를 친구 셋이서 올라갔죠. 올라가서 뭔가를 남겨야겠다. 해서 다시 교실로 들어가가지고 막 왠지 모르게 물감이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물감이 있어서 그 물감을 옥상에서 주웠나? 아무튼 무슨 타일 우리 뭐 욕실 타일보다 좀 더 큰 타일도 거기 굴러다니길래 그 타일 뒷면에다가 막 그림 그리고 각자 이니셜 3개씩 하나씩 박았죠. 그래서 그거 저희도 무서우니까 최대한 가쪽으로 이렇게 슬슬슬슬 밀은 다음에 여기가 옥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데 위험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어쨌든 이렇게 한 반타작 정도는 걸쳐놓고. 걸쳐놓고 낭떠러지 샷을 찍었죠. 그 사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지금 연락 안 하죠. 안 친하죠. 네. 네, 작가님은 본인이 자라오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항상 본인을 믿어주는 방목형으로 자라왔다고 하는데요. 혹시 두 분께서는 방목형이었는지 아니면 철저히 부모님의 관심과 압박 속에서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아까 그 감상평 얘기할 때 그 어머니의 설정이 너무 네. 만화 속 캐릭터 같다라고 느낀 게 저희 부모님이랑 완전 반대라서 제가 더 그렇게 느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진짜 호랑이 중에 호랑이였거든요. 거의 뭐 압박 수비, 카테나치오, 이탈리아였는데 물셀 틈 없는. 네. 이탈리아 빗장 수비였는데 이제 제가 그때 한번 딱 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어요. 뭔가요? 나 학원 가기 싫어. 어떤 학원이었죠? 그때 이제 외고 입시 학원이었어요. 네.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학원 가기 싫다. 왜냐하면 그때 되게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었거든요. 반대항. 그래서 야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반대항. 네. 그때 또 그런 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중요하죠. 네. 그땐 그게 인생의 정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의견을 피력하니까 이제 엄마가 애가 드디어
자기 사고를 하기 시작했구나라고 깨달으신 건지 오히려 빗장을 풀어주셨네요. 네. 그다음부터는 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뭐 음악도 시작하고 네 저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죠. 다들 이런 모멘텀이 필요한가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님이랑 똑같아요. 부모님이 뭘 해도 해라 해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이제 제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책임감이 많아지고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조금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오히려 작전 아니셨을까요? 별로- 얘가 이러면 얘가 부담을 느끼겠지? 더 잘하겠지? 그래서 그런 마음의 짐이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챈들러 씨는 어떤가요? 저도 빗장 수비. 오히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압박인 거죠. 그죠. 막, 나 가서 놀래. 나 받아쓰기 안 할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네 맘대로 알았어. 해라. 하면 네. 되잖아. 이 작가분의 부모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이런 창의적인 직업을 갖고 잘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또 문학소년단에 정의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나에게 기록이란 뭐뭐다.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먼저 생각하실 틈 안 줘야 됩니다. 네, 틈이 없어요. 네. 누이 씨에게 기록이란 네, 저 논의에게 기록이란 뒤로 감기입니다. 뒤로 감기. 예. 음, 일기를 읽으면은 내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지 이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생각에서 뒤로 감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다음 챈들러 씨에게 기록이란 챈들러에게 기록이란 영원한 짝사랑이다. 절대- 와닿긴 하네요. 절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일기를 써야지. 정말 생각해 놓은 건 너무 많아요. 제가 무슨 생각도 했냐면 매일매일의 손사진을 찍어야겠다. 해서 나중에 이거를 빠르게 샤르락 돌리면 손의 노화 과정을 볼 수 그쵸. 있잖아요. 네. 이 얼마나 좋겠나. 네. 이거 생각도 했었고 매일매일에 언젠가 그런 거 있어요. 애들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사진 맞아. 찍어가지고 맞아. 자자자자자 그런 점에서 손사진도 생각을 한 거고 좀 더 나아가서 셀카 얼굴 내 노화 과정을 보겠다. 한 번도 네. 손사진은 그나마 한 며칠 찍다가 포기를 했고 얼굴 사진은 아마 다짐한 날도 못했을 거예요. 일기도 써야지 해놓고 못 쓰고 있고 기록은 진짜 부지런해야 네.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루지 못하는 짝사랑. 저에게 기록이란 글감. 그러니까 그냥 글감인데요. 제가 막 계속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 계속 마주하고 있거든요. 뭔가 오프닝도 써야 되고 네. 뭐 클로징도 써야 되고 네. 중간 원고를 쓰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뭐만 잠깐 이거 글감 되겠는데 하는 식으로 자꾸 좀 그렇게 그런 직업적으로 식의 받아들이는 기록을 네. 요거 캐치했다가 나중에 네, 써야지. 이제 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했다가 나중에 뭐 논술에 써야지, 장문에 써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기록하는 행위들이 사실 좀 올바르진 못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쪽으로는 정말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기록의 형태는 아니거든요. 이걸 정말 그냥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하니까 좀 그런 제 자신이 좀 싫기도 합니다. 네. 혹시 두 분은 수필을 쓴다고 하면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세요? 챈들러의 신변 잡기 중에서 네. 제가 유독 요 이야기는 제가 쓰겠습니다. 하는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기억입니다. 캐나다 갔던 시절인가요? 그렇죠. 어떻게든 내 그 이야기를 쓰고야 말리라. 그 누구도 관심이 없겠지만. 네. 네. 어떻게 캐치하셨나요? 그때 뭔가 불현듯 스쳐 지나가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에서 이제 서로 하는 이야기에 관해서 써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술자리만큼 솔직해지는 자리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이제 과거 회상식으로 해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쓸 것 같아요. 뭐 그분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너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써도 되겠느냐 해서 그런 제 주변 사람들이 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수필을 써볼 것 같습니다.
책 갈피. 네, 이 책에서 책갈피를 꽂았던 구간을 알아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노니 씨가 책갈피를 꽂은 구간은 어디인가요? 네, 저는 256페이지에 쓴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이다입니다. 이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쓴다는 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이 문장 하나로 함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저는 이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다음 챈들러 씨가 책갈피를 꽂은 문장은 어디인가요? 저는 227쪽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무용한 세계가 주는 기쁨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무용한 세계에 아마 한 메이어쯤 되는 것 같거든요. 무용한 세계의 왕 정도는 되지 네. 않을까. 무용한 것들의 왕. 네. 라서 되게 공감도 갔고 요 멘트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다. 지나가는 말로도 어떻게 그걸 안 봐왔냐, 어떻게 그걸 안 먹어봤냐, 너 참 그렇죠. 불쌍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만약에 그렇게 무용한 거를 즐기다니 이 유용함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라고 한다면 오히려 되게 정말 공격받는 느낌. 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내가 불쌍하다니 나 잘 살고 있는데 할 텐데 이건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냥 우리가 하는 말처럼 야 어떻게 너 그거를 안 먹어봤어, 되게 불쌍해. 인생 헛살았네, 뭐 이런 거죠. 딱 그 느낌으로 와닿긴 하는데 그냥 이건 제가 좀 더 오버를 해서 뭔가 내가 해봐서 정말 좋은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불쌍한 건가? 저는 부럽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직 이걸 안 해봤다니. 아직 미스터 선샤인 안 봤어? 진짜 부럽다. 왜냐면은 안 봐야 보는 될 삽니다. 게 안 많으니까. 보는 삽니다거든요. 안 먹어본 혀삽니다. 뭐 이런 거니까 앞으로 즐길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부럽기도 하고 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루미스 씨는 어디에 책갈피를 꽂으셨나요? 네, 저는 페이지 92페이지에 물론 육체의 지중에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유혹한다. 끊임없이 그곳으로 오라 손짓한다. 반면에 정신의 지중에는 나를 지금 이곳에 살게 한다. 네, 이 문장에 책갈피를 꽂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문장에서 한번 다 멈칫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행을 망설이는 데는 다 각자만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정신의 지중해가 나를 이곳에 살게 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연남동 수선집. 네, 다음은 책의 내용을 이렇게 바꿔봤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나누는 연담동 수선집입니다. 먼저 이 책은 에세이이기 때문에 뭐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기보단 이 책의 구성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챈들러 씨는 이 책을 어떻게 기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표지입니다. 음. 표지가 뭐 디자인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표지에 이런 카피들이 있어요. 10년차 카피라이터가 붙잡은 삶의 순간들. 진짜 최악이지 않나요? 진짜. 아니 굳이 이런 걸 밝힐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막 날카로운 아이디어는 뭉툭한 일상에서 나온다. 뭐 괜찮은 대비, 여기까지는 괜찮은 대비예요. 문장상에서는. 근데 모호한 나를 자극하는,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크리에이티브한 일상 활용법. 그 어디가 크리에이티브했네요. 네. 참,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진부한 광고 카피예요. 네. 이거 본인이 쓰셨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만약에 본인이 성공한 카피라이터로서 난 이 카피라이터는 어떤 직업이고 카피라이터는 이런 걸 고민하고 이런 생각을 하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카피라이터가 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카피라이터가 쓰는 에세이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책이면 이런 이런 카피를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책의 웬만한 대부분의 내용이 그냥 자기의 정말 신변잡기적인 에세이인데 심지어 웬만해서는 이걸 그냥 여행 에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여행 이야기가 많은데 네. 정말 마지막에 몇 페이지 정도 갑자기 또 카피라이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표지의 카피라이터 크리에이티브한 일상 이런 거 다 빼고 마지막 장에 카피라이터로서의 사는 일상 이야기도 빼고 정말 그냥 직업적인 거 다 빼고 쓰고 아깝잖아요. 성공한 카피라이터로서의 이런 것도 정말 궁금할 독자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모든 요일에 또 뭐라고 해서 하나를 내는 책 한 게 권을 새로 내는 차라리 정말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이 카피라이터를 꿈꾸는 사람들이 대놓고 읽을 만한
에세이를 하나 더 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로맨스 정신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 작품의 컨셉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이 기억력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앞부분에만 잠깐 설명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뒤로 갈수록 자꾸 내가 이 책을 내는데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나는 기억력이 안 좋다. 그래서 영어 단어도 못 외운다. 하지만 영어 말 잘하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가서 막 할머니들이랑 잘 어울리고, 이거 보면서 대체 이 사람이 기억력이 안 좋은데 이렇게까지 잘 된다고? 이런 컨셉은 그냥 앞에만 좀 설명해주고 뒤로는 그냥 본인 얘기를 그냥 쭉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읽다, 듣다, 찍다, 배우다, 쓰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하다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듣는 거랑 말하는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말하다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피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왔죠. 한 줄 평입니다. 오늘은 안타를 칠 수 있을 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논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기록한다는 것, 나의 6번째 감각.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내려갔어요. 네, 0.5점이 내려갔어요. 왜죠? 저는 아직 네. 이 기준이 정확히 안 잡혀가지고 네. 이제 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저희가 좀 깠죠. 그래서 이 기준이 높아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금묵자극입니다. 네. 챈들러입니다. 책임은 기획에 있고 글엔 죄가 없다.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네. 저 로맨스 정입니다. 그랬구나. 좋았겠다. 그래서 저녁은 뭐 먹을까? 별점은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저번에 방송에서 일거를 했던 챈들러는 2점, 읽지 말아야 한다는 로맨스 정은 3점. 오늘 3점입니다. 평균. 그렇네요. 네. 하나씩 까서. 네, 원래 노니 씨가 4.5점이라서 야 이거 오늘 3점 넘겼다. 3점 초과다 안타다 했는데 노니 씨가 이걸 갑자기 4점으로 내리는 바람에 그렇네요. 평균 3점이 돼가지고 요거 어떻게 안타로 보십니까? 평균 3점? 이 정도면은 내야 안타. 네 안타. 네. 그렇죠. 반 이상은 한 거잖아요. 네, 반이 그렇죠. 2.5니까. 네, 네.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가벼웠죠. 많이. 과연 언제 저희가 3점을 넘을지. 네, 한번 저도 그 막 인생작을 만나가지고 서로 막 네. 이렇게 찜튀기면서 칭찬할 수 있는 그쵸.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저희가 갑자기 뭐 깐깐해졌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정말 보는 눈이 없어서 시즌 3를 이런 책들로 채웠다거나 뭐 이런 책들이라고 말해서는 네. 안 되겠지만 어쨌든 시즌 3에 정말 보는 눈이 없어서 시즌 2보다 라인업을 좀 안 좋게 짰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렇다 그런 걸까 설마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 그게 아니구나 이 셋이 다 지금 힘들게 살아서 네. 상황이 변했죠. 상황이 네. 변해서 이 참맛을 못 즐기는구나 여유가 없구나 팍팍하구나 그렇죠. 인 까닭으로 네. 저부터도 뭔가 책을 정할 때 기준이 네. 페이지 수를 먼저 보거든요. 내가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전에 네. 400, 500페이지 그냥 읽고 했는데 네, 그죠. 성실의 시대도 막 그렇게 읽고 막 했는데 참 요즘은 쉽지 않죠.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알림장 오늘은 누구죠? 오늘은 로맨스 정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30이 되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다. 그 전에도 몇 번 30이 되어봤던 걸까? 아니면 사는 게 너무 소란스러워서 자신이 곧 30이라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정말 그런 거라면 옆에서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닐까 조바심이 난다. 30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 걸까? 무심해야 하면 후회할 것 같고 요란을 떨면 실망할 것 같다. 25이나 28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그 나이를 가질 수 있는지 딱히 고민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나는 항상 내가 내 나이보다 뒤처져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치러야 하는 값을 다 지불하지 않은 채 얻게 된 나이들로 그 나이 신용을 하면서 지내온 거다. 그 채무 관계를 다 청산하지도 못하고 조만간 30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큰일이다.
아무래도 돌이켜봐야 할 것들을 양손 가득 들고 30이 될 것 같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꾸준히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살면서 곰곰이 짚어보지도 못하고 넘겨온 순간들을 다시 되새겨보기도 하고 그때그때 바라고자 하는 마음을 잘 남겨놓아야겠다. 성실하게 쓰다 보면 어쩌면 진짜 30이 될 무렵에는 비로소 30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네, 저는 이 작가가 쓴 184페이지쯤에 나오는데 이 시간의 색깔전이라고 본인이 사진 전시를 하면서 어떤 이런 나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어가지고 네, 그냥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게 진짜 저도 내내 공감을 못했거든요. 네. 김광석의 30 즈음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30에 큰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까지 뭐 다 똑같지 31든 32든 근데 약간 요새- 좀 근데 요즘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요새 오나요? 네, 뭔가 괜히 좀 쓸쓸하고 괜히 뭔가 자꾸 이렇게 팔뚝을 쓸게 되는 아. 네, 약간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들도 이제 곧 이제 이런 감정을 조만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우울한 알림장을 들으셨고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읽나요? 네, 저희 다음 주 책은 천운영 작가의 바늘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돈 내고 안 보셔도 되거든요. 이게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작품이라서 네. 그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읽고 방송 일요일날 올라오면 바로 같이 듣고 수요일날 올라오면 바로 같이 듣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네. 또 방송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 네, 쉽지 않죠. 그리고 책이 그렇게 내용이 많지도 않아요. 네, 되게 그래서 짧습니다. 예, 꼭 읽어보고 다음 주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또 짧네요. 이것도 제가 고른 작품인데 아마 페이지 수에 많이 염두를 했습니다. 그럼 네. 네, 저희 인사 나눌까요? 인사 저 아까부터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아랍어로 아, 바이바이 뭔가요? 마아살라마. 마하살라마. 마앗살라마. 마앗살라마. 네. 그럼 그렇게 그걸로.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마앗살라마.